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똑바로 이렇게 고르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키가 물론 크면 좋겠지만 키가 크지 않더라도 똑바르게 척추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척추가 옆으로 이렇게 휘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라고 기억하는데 우리 반에 그런 선생님 포스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정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바로 자라는 같이 이렇게 사실은 포스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세를 옆으로 이렇게 굽히는 것보다는 바르게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척추측만증은 이 척추가 옆으로 휘는 걸 말한대. 이것은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자라는 가운데서 오른쪽과 왼쪽이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빈도가 보통 아주 경증은 20도 이하를 말하는데요. 대개 아이들 중에 한 10% 내지 20% 정도가 이 경증, 이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은 보통 이제 20도 이상 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인구의 한 1% 내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0도 이상 이렇게 많이 휘게 되면 수술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원인은 척추 측만증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위축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으면 근육 신경성 그런 병 또는 내성마비 이런 것이 있으면 잘 걸립니다. 그리고 스파이나 비피다라 그래서 이 척추가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이 아놀드 키알이라는 그런 병이 이런 척추 측만증을 잘 가져옵니다. 보통 증세로는 아무 통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척추 측만증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도 자기 아이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 견갑골에 뒤에서 보면 그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나 요추나 골반이나 이런 데서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혹 이것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변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단은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에 옷을 이렇게 벗겨놓고 이렇게 그냥 자세를 릴렉스하고 이렇게 엎드리면 그것을 뒤에서 보게 되면 등이 이렇게 편편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이 편편해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흉곽에서 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허리 부분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이 좌우 불균형이 있으면 일단은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또는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집에서부터 한 번씩 아이들이 자랄 때 주로 이것이 이제 어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키가 빨리 자라면서 그때 이것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한 번씩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엎드려라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아과 진찰을 갈 때 한번 우리 아이 스콜리오시스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합병증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 척추측만증 자체는 증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본인이 그것은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심적으로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어떤 면으로서는 조금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인 불균형 이런 것이 가장 큰, 사실은 가장 많은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통증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통증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그것이 신경 조직을 건드려서 요실금이 오기도 합니다. 요실금이라는 것은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보고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대변을 제대로 못 참아서 함부로 대변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변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해서 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가장 좋은 치료는, 대부분의 치료는 사실은 특별한 무슨 약을 쓰는 것보다도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것이 더 심화되는지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는 20도 이상 되면 보통 이 브레이스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 브레이스는 보통 이게 딱딱하게 척추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이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입도록 그렇게 치료를 권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4시간인데 특별히 뭐 씻고 하는 그런 이외에는 잘 때도 그것을 끼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스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런 브레이스를 딱딱하게 하지 않고 이 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이 브레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브레이스는 조금 견디기가 쉬운데 아마 효과는 딱딱한 케이스보다는 효과가 좀 적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40도 이상이 되면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옆으로 휘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가 물론 아래 앞뒤로 보면 척추는 다 누구든지 다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 부분에는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슴 부위는 조금 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튀어나오면 고사등이지만은 누구든지 다 조금씩은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옆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척추는 똑바로 발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해서는 수술을 하는데 척추를 똑바른 그 척추를 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서 완전히 이 고정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는 수술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은 해링턴 로드라는 그 쇠기둥을 주입해서 그 쇠기둥을 유지해서 척추가 더 이상 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하고도 또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라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성장기에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 보통 한 12세에서 18세까지 성장기를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척추가 특별히 많이 휘는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같으면 보통 한 11세에서 한 16세까지 보통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성장에 따라서 이제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나빠지면 다시 또 재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이 브레이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주 드문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척추측만증이 있다면 뼈대 굽은 집안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100%다 아담으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그 굽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굽은 그 영적인 상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적 측만증을 고칠 수 있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